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비시민권자에게 현행 임시운전면허증 대신 표준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민자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HB 3882로 알려진 이 법안은 지난 3월 일리노이주 하원이 발의했죠. 현재 임시방문자 운전면허증 TVDR만 허용된 비시민권 거주자에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운전면허증을 대신 발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알렉스 지아놀리아스 국무장관이 추진해온 이른바 모두를 위한 운전면허증을 위한 겁니다. 지아놀리아스 장관은 주의회와 협력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 임시면허증에 적힌 보라색 TVDL 표시가 이민자들에게 주홍글씨와 같다고 지적하죠.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2013년 합법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방문자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는데요. 이 면허증은 해당 주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며 미국 내 거주를 증명하는 정부 서류를 소지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은 운전면허증으로 유효하지만 신분증으로는 쓸 수가 없죠. 카드에는 보라색 선과 함께 TVDL이라는 글씨와 신분증으로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은 그러나 점차 서류 미 비자의 운전면허증으로 인식되면서 곳곳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낳고 있는데요. 지아놀리아스 장관은 TVDL은 누군가의 이민 신분에 대한 주홍글씨가 돼 슬프게도 차별이나 이민 단속에 노출된다며 이 법안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일리노이 주민 중 30만 명 이상이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콜로라도주 등 중서부 지역에 토네이도와 함께 테니스공보다 큰 우박이 쏟아져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러벅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러벅시 인근 메터도어 지역에 전날 밤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는데요. 메터도어는 달라스시에서 북서쪽으로 45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인구가 약 570명인 작은 마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이 지역에 뇌우가 발생했고 시속 175km의 폭풍이 뒤따랐으며 지름 10.2cm의 우박이 떨어진 건데요. 전날 오후 중서부 지역에는 최소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콜로라도주 6개, 텍사스주 3개, 와이오밍주 1개, 네브라스카주 1개씩입니다. 이 중 콜로라도에서는 토네이도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극우 성향 프라우드 보이스 전 멤버였던 오로라 출신의 한 남성이 1월 6일 국회의사당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7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제임스 로버트 엘리엇은 또한 배상금으로 $2,000를 내야 합니다. 엘리엇은 2021년 12월에 기소됐고 1년 후 경찰관 폭행, 저항, 방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죠. 교회 서버브에 사는 이 견인 트럭 운전사는 결혼했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한때 프라우드 보이스의 멤버라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나중에 자신의 사건 담당 판사에게 편지를 써 이 단체를 탈퇴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의 37개월 형량은 1월 6일 반란과 관련해 일리노이주 출신에게 주어진 가장 많은 형량이라고 WGN은 전했습니다.
시카고가 흑인 청소년들의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골치를 앓고 있죠. 어제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9시 30분께 시카고 남부 브론스베일의 한 주유소에 10대 흑인 청소년 100여 명이 난입해 차량과 시설을 파손하고 주유소 내 편의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블랙 텐스 테이크오버를 구호로 앞세운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대규모 모임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며 이번에는 브론스베일 주유소가 표적이 된 겁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정말 무시무시했다며 엄청난 무리의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짓거리고 춤을 추면서 장난하듯 주유소 내 편의점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약탈했다고 전합니다. 시카고 경찰 당국은 이 과정에서 18세 여성 한 명이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며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수십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무리 가운데 5명을 무모한 행위 혐의로 기소하고 1명은 미성년자 불법 알코올 소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2명은 청소년 통금 위반 혐의로 구금했다고 전합니다. 시카고 남부 흑인 다수거주지가 범죄 조직 간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총기 폭력으로 얼룩져 있으나 일반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몰려다니며 과격한 집단행동을 일삼는 것은 최근 두드러진 변화죠. 지난 4월에는 시카고 도심에 최대 1000여 명에 달하는 흑인 청소년들이 몰려나와 난동을 피우고 한 빌딩 앞에서 20대 백인 여성을 이유 없이 집단 폭행한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또 지난달에는 시카고 남부교외 도시 틴니파크의 축제 현장에서 청소년 400여 명이 패싸움을 벌여 행사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정공사의 우편물 강도와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려 체크와 신용카드 등을 가로채 거액을 빼가는 금융 범죄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정공사는 올 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간의 우편 관련 범죄들이 급증했다고 발표합니다. 우체부를 공격해 우편물을 강탈한 강도 사건은 305건으로 지난해 전체 412억 건을 벌써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우체통이나 우편 수거함에서의 우편물 절도 사건은 2만 5천 건으로 지난해 전체 3만 8,500건을 역시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민들은 주소 변경 서비스를 3,300만 건이나 신청해 이용했는데 이를 악용해 체크나 신용카드를 범죄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우정공사는 경고합니다. 사용된 위조 우표는 7,700만 장이나 적발됐고 가짜 라벨을 붙여 악용한 위조 우편물 패키지는 34만여 개에 달했는데요. 우편물 강절도, 사기 사건은 필연적으로 체크나 신용카드 등을 가로채 거액을 갈취하는 금융범죄로 이어져 막대한 금전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제26대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협회가 어제 2023년 전반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오후 5시 날새 소재한 BBQ 가든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30여 명의 임원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김승주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난 6개월간의 전반기 결산 및 사업 보고회 또 후반기 계획된 사업들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면서 재정관리 차원의 이사회비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정관 수정에 대한 찬반 의결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정회원은 $60, 2년 임기 내 이사회비는 일시불의 경우 $200, 1년씩 분할 적용에 납부할 경우 $120씩 2년간 총 $240가 됩니다. 또한 참석 이사들은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활동 방향과 또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김승주 회장입니다. 저희 협회 오늘 정기 이사회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오늘 전반기 이사회고 11월 후반기 이사회에서는 이제 회장을 뽑는 일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업 보고 그리고 재정 보고 드리고 저희 정관에서 약간 수정을 할 일이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9월 둘째 주 친목도모를 위한 학예 피크닉, 10월에는 회원 간 부동산 정보 공유를 위한 퍼블릭 세미나 등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전합니다. 큰 행사는 이제 확실히 정해진 거는 피크닉이 9월 달에 있고요. 9월 둘째 주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미나를 10월 달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 주제는 아직 이제 더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해서 부동산인뿐만이 아니라 교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 분의 강사를 모셨었는데 참 좋았어요. 이어 김승주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부동산인들의 영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고 또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도 많은 회원 및 이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협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셀러와 바이어는 주택시장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의해 잘 대처해 나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들 하는 말은 크레이지 마켓, 매물이 너무 없고 가격을 어떻게 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바이어들도 너무 힘들고 우리 부동산인도 일은 열심히 하지만 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켓이에요. 그래서 다들 경험해보지 못한 마켓이어서 다들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켓 전체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이 미국의 전체 경제하고도 물려 있는데 지금 부동산 마켓은 사실 경제 이론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집값은 올라가는, 특히 일리노이는. 그래서 굉장히 예단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힘내시고 또 다 같이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갖고 있는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셀러분들은 너무 요즘 집값이 오른다고 너무 욕심만 부리시면은 요즘 마켓에서도 안 팔리고 뒤로 처진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와 의논하셔서 다른 집들과 잘 비교해서 정하시고요. 바이어분들도 사실 요즘은 불행스럽게도 웃돈을 주고 사는 지금 마켓입니다. 그게 굉장히 낯설으시겠지만 요즘 지난 한 반년 이상 그렇게 되고 그 웃돈의 액수가 좀 커졌어요, 예전보다.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은행에서 이제 어프레이저를 해서 가격이 조금 조정될 수 있지만 그렇게 다 힘든 마켓이고 집 매물이 많지 없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때는 가능한 빨리 액션을 취해야지만 원하시는 집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중 하반기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임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며 2주간의 인수인계를 거쳐 30대 한인 부동산인 협회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타이탄 구조 작업을 주도해온 미 해안경비대는 어제 사고해저에서 잠수정 잔해가 발견됨에 따라 타이탄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죠. 일단은 이 잠수정의 압력실에 문제가 생겨 이 심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내파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사안의 초점은 구조에서 사고 원인 규명으로 이동합니다. 사고 잠수정에 블랙박스가 없기에 잠수정 자체의 마지막 움직임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조사 절차는 항공기 추락 사고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초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SNN은 잠수정이 출항 직후 외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산산조각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출항한 지 몇 시간 만에 미 해군이 폭발음을 감지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이 침몰한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 잠수정에 올랐던 5명, 국적도 배경도 다르지만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탑승자 5명의 행적입니다.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중에 한 명인 영국 사업가 해미시 하딩, 민간 항공기 서비스 회사 액션항공의 회장인데 3건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탐험가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에는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여행도 다녀왔다고 하죠. 함께 탑승한 또 프랑스 국적의 폴 앙리 나졸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타닉 탐사 전문가입니다. 타이타닉 잔해 독점 인양권을 가진 미국 기업의 수중 탐사 국장을 맡아 탐사와 유물 발굴에 앞장서 왔다고 하는데요. 타이타닉에 남겨진 보석류 등 유물을 끌어올려 유족이나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게 그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샤자드 다우드와 그의 아들 솔레만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가 일원으로 알려져 있죠. 엄청난 부를 일궜지만 평소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이들은 남극과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 등 오지 여행을 즐겼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잠수정을 직접 운항했던 스톡턴 러시는 잠수정 투어를 운영한 오션게이트 공동 창업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험을 즐겼고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뒤 2009년 심해 탐사회사 오션게이트를 창업했는데요. 타이타닉 탐사를 위한 잠수정 개발 과정에선 여러 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규제가 혁신을 늦춘다며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오션게이트 엑스페디션의 CEO 스톡턴 러시의 부인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망자의 후손이라는 비극적인 사실도 밝혀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카고 링컨파크에 있는 한 유명 레스토랑이 미국 내 10대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조사는 여행 검색 플랫폼 Trips to Discover에서 실시했습니다. Trips to Discover는 미슐랭 가이드, 퍼브스 트래블 가이드, 미국 AAA 다이아몬드 어워드에서 인정받은 레스토랑의 순위를 매기고 구글과 트립 어드바이저의 평점을 고려해 미국 최고 수상 경력이 빛나는 레스토랑 탑 10을 작성했는데요. 평가에 참여한 64개 레스토랑 중 시카고의 알리네아가 그룹 내 9위에 올라 시카고를 대표하는 유일한 레스토랑으로 뽑힌 겁니다. 이 레스토랑은 링컨파크의 1723 놀사 하스테드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2005년 그랜트 아차즈와 닉 커커너스가 시작한 알리네아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미국 내 세 곳의 레스토랑 중 하나입니다. AAA 5 다이아몬드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2023년 엘프 탑 100에도 선정되는데요. Trips to Discover가 선정한 최고의 레스토랑 영예는 올랜도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에게 돌아갔습니다. 볼티모어의 샌디 울프스 찰스턴이 2위, 버지니아주 워싱턴의 The Inn at Little Washington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 법원이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GPT가 쓰는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해낸 변호사들을 나무라며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법원 판사 케빈 캐스터는 어제 챗GPT로 작성된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000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도 같은 벌금을 물렸는데요. 이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가짜 의견 제출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상대는 속임수를 폭로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법원의 시간은 다른 중요한 노력에 사용돼야 한다며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짓말이 탄로나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도 이기지 못했죠. 캐스터 판사는 이날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아비앙카 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카고 1호는 오늘도 대기질 지수 130으로 기상청의 경보가 예보되기도 했는데요. 이 민감군에게는 해로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최고 82도, 밤 최저 기온 61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엔 내일 낮 기온 다시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실기온이 90도에 육박합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무더위는 주일에도 이어져 이날은 약간의 뇌우를 동반하면서 매우 후텁한 날씨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온은 72도, 습도는 71%, 바람은 남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칙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